우리나라가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어 평균 수명이 길어지기 때문에 살아생전에 자녀들에게 가진 재산을 좀 증여를 해줄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다가 요즘 부쩍 오른 물가와 주택가격 등으로 인해서 막상 증여세를 실제 계산을 해보면 폭탄 세금이 나오기 때문에 증여를 망설이시고 차라리 상속을 해주는 게 세부담 측면에서 더 유리한 거 아닌가 이렇게 질문해 주시는 분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는 상속 증여 중 어느 것이 더 유리한지, 그리고 앞으로 상속세가 어떻게 개편될 것인지 상세히 살펴보는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잘 시청을 해보시고 많은 참고와 도움이 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근 서울 등 수도권의 평균 주택가격이 약 12억에 달하는데요. 현행 상속세법상 약 10억 이상은 상속세를 부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높은 상속세율에다가 부동산 가격마저 상승으로 오히려 상속세 과세 건수가 증가하는 불합리의 모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은 상속세법 개정안을 속속 발표하고 있지만 거대 야당과 부자 감세에 발목이 잡혀서 법 개정이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결국은 상속세법 개편은 큰 틀에서 조만간 개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상속증여세 비교 계산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A라는 사람의 보유 자산이 부동산과 예금 등 13억 정도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재산 평가 방법, 가족수 등의 여부에 따라서 다소 세 계산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상속 공제를 10억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상속세 산출세액이 5천만 원, 증여세는 자녀의 기본 공제가 5천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무려 증여세를 3억 4천까지 부담해야 하는 세액 차이, 즉 2억 9천만 원의 상속이 유리한 세액 계산 결과를 화면상에서 보실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상속재산 전체 세금을 매기는 현행 유산세 방식 대신에 상속인이 취득한 유산 규모에 따라서 세금을 매기는 유산취득세 방식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앞으로 개편될 예정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욱더 증여세보다는 상속세가 훨씬 세금 측면에서 유리하게 전개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강의가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댓글이나 카톡으로 문의를 주시면 제가 시간이 가능할 때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상에서 상속세와 증여세의 과세 인원 및 총결정세액의 현황을 보고 계시는데요. 사실 우리나라의 전체 인구 중에서 상속세 과세 대상 인원은 1% 남짓에 불과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상속세의 공제 제도만 제대로 정확히 잘 파악하고 있어도 대부분의 국민들이 상속세를 과세당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좀 더 알기 쉽도록 상속세 공제 제도를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 공제 제도는 화면상의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일괄공제, 가업상속공제, 영농상속공제, 금융재산공제, 동거주택 상속공제 등 다양한 공제 제도가 있는데요. 세부적으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상속공제 제도를 살펴보게 되면 첫째는 기초공제 2억이 되겠습니다. 거주자나 비거주자가 사망하는 경우에 기초공제는 일괄공제가 되겠고요. 배우자 상속공제는 최소 5억에서 30억까지 가능하겠는데요. 피상속인의 재산을 배우자가 직접 상속받는 경우에 배우자 상속공제가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기타 인적공제, 자녀 1인당 5천만 원이 되겠는데요. 자녀나 동거 가족 수에 따라서 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일괄공제는 기초공제와 기타 인적공제를 합산한 금액과 5억 중에서 큰 금액을 선택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금융재산공제 2억, 동거주택 상속공제 6억, 상속주택가액의 100%를 과세가액에서 제외해주는 게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업상속공제 300억까지는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기업을 경영하는 경우에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어렵고 헷갈리기 쉬운 배우자 상속공제,
최대 30억 한도의 금액 상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배우자 공제는 우선 배우자가 생존해야 가능하겠고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5억 원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상속받은 재산이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의 최대 공제액은 30억까지 가능하겠는데요. 이때 계산 방법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과 배우자의 법정 상속 지분 이 두 가지 중에서 더 큰 금액이 적은 금액으로 결정이 됩니다. 그 산식을 좀 살펴보게 되면 30억 한도라는 것은 기준 금액 곱하기 배우자 법정 상속 지분에서 증여재산가액 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 표준을 빼주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려도 일반인으로서 산식을 정확히 이해한다는 것은 좀 어렵기 때문에 만약에 상속 재산 규모가 좀 있으신 분들이라면 세무 전문가들과 반드시 사전에 상의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은 일괄 공제제도 5억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 공제 항목을 합친 금액이 만약에 5억 원보다 적을 때에는 일괄적으로 5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겠는데요. 기초공제와 이적공제의 합과 일괄공제 가운데서 가장 큰 금액으로 공제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예시를 한번 보게 되면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한 금액이 일괄공제 5억 미만인 경우에는 일괄 공제 5억을 적용을 해서 최대 5억까지 공제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주의하셔야 될 사항으로는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을 받는 경우에는 배우자 상속공제와 기초공제, 인적공제만 가능하며 일괄공제 적용은 이때는 불가능하겠습니다. 다음은 동거주택 상속공제제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상속 개시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피상속인과 반드시 동거를 해야 되겠고요. 상속 개시일부터 피상속인이 거주자로서 상속인과 소급해서 10년 이상 계속 동거하였을 경우에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가능하겠습니다. 함께 동거한 1가구 1주택을 상속받게 되면 6억을 한도로 100% 공제를 받을 수 있겠으며 만약에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0년 미만 동거를 하는 경우에는 공제 제도가 불가능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융재산 상속공제 2억 한도까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공제 대상은 예금이나 적금, 부금, 수익증권, 출자지분, 어음, 유가증권 등이 해당이 되겠으며 공제 방법은 순금융재산, 즉 금융재산 전체 금액에서 금융부채를 차감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공제 금액 범위를 살펴보게 되면 2천만 원 이하는 전액 공제를 하겠으며 최대 10억이 초과하는 경우에는 2억강지 공제가 가능하겠습니다. 따라서 금융재산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상속세 과세가액을 전액 포함시키는 것은 아니며 금융재산 중 최대 2억까지는 금융재산 공제가 가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속세 개편 방향과 상속공제제도의 상세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우리나라는 아직도 주요 OECD 국가 중에 상속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정부나 국회는 하루속히 상속세 개편을 현실에 부합하도록 서둘러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